폐허가 된 작업실 한가운데 전직 항공 엔지니어 윤경호는 낡은 비행기 설계도를 태우고 있었다. 노란 불꽃이 청사진의 가장자리를 핥아 올라갔고 파란색 선들이 검게 뒤틀리며 사라졌다. 몇 년 전 그가 만든 소형 항공기가 추락해 16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 중에는 아들의 친구도 있었다. 작업실 벽면에는 여전히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첫 비행에 성공했을 때의 환한 얼굴들, 팀원들과 샴페인을 터뜨리던 순간, 그리고 어린 도연이 아버지의 작업복 자락을 잡고 웃던 날. 하지만 그 모든 기억은 이제 먼지와 그 흐름 속에 파묻혀 있었다. 경호는 손톱 끝까지 검게 그을린 손으로 다음 설계도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사고 이전의 최종 설계도였다. 수백 번의 수정과 검증을 거친 완벽해야 했던 도면. 그러나 완벽함이란 건 처음부터 환상이었다. 불꽃이 종이를 집어삼키자 복잡한 공식들과 계산값들이 연기가 되어 천장으로 올라갔다. 그날 이후 아들 도현은 아버지를 떠났다. 작별 인사도 없었다. 어느 날 아침 도현의 방은 텅 비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짧은 쪽지 하나만 남아 있었다. 미안해요, 아버지. 그게 전부였다. 경호는 그 쪽지를 아직도 지갑 안에 접어넣고 다녔다. 종이는 낡아서 모서리가 너덜너덜했지만 글씨는 여전히 또렷했다. 3년이 흘렀다. 경호는 더 이상 엔지니어가 아니었다. 자격증은 박탈당했고 재판은 그에게 과실치사의 책임을 물었다.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진짜 감옥은 따로 있었다. 매일 밤 꿈속에서 추락하는 비행기를 보았고 비명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아침이 되면 식은땀에 젖은 채 깨어나곤 했다. 그리고 오늘 도연이 다시 돌아왔다. 작업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을 때 경호는 등을 돌린 채 설계도를 태우고 있었다. 발걸음 소리를 듣고도 돌아보지 않았다. 어쩌면 환청일 거라고 생각했다. 요즘 들어 자주 이상한 소리가 들렸으니까. 아버지. 그 목소리는 환청이 아니었다. 경호의 손이 잠시 멈췄지만 그는 여전히 돌아보지 않았다. 드럼통 안에서 불꽃이 활활 타올랐다. 아버지. 그 사고?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경호는 마침내 천천히 몸을 돌렸다. 아들은 3년 전보다 훨씬 수척해져 있었다.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어깨는 보이지 않는 무게에 짓눌린 듯 축 처져 있었다. 제 탓이에요. 침묵이 흘렀다. 드럼통 안에서 타닥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테스트 중 데이터를 조작했어요. 경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주머니에서 낡은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입에 물었다. 라이터를 켜려 했지만 손이 떨려 몇 번이나 실패했다. 결국 드럼통의 불을 이용해 담배에 불을 붙였다. 연기가 피어올랐고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곤 잿빛 하늘을 바라봤다. 작업실 천장에 난 큰 구멍 사이로 먹구름이 흘러가고 있었다. 비가 올 것 같았다. 그럼 내가 왜 이제 와서 말하냐?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다. 비난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텅 빈 울림만 있었다. 도연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다. 진실을 바로잡고 싶었어요. 이제라도요. 법정에 가서 증언하겠어요. 제가 만든 보고서가 잘못됐다는 걸. 낡게 플랩의 응력 테스트 결과를 조작했다는 걸 말하겠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내가 뭐가 된다고? 경호가 끼어들었다. 담배를 길게 빨아들이며 연기를 천천히 내뱉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 돌아오나? 유가족들이 용서를 하나? 내 인생이 되돌아오나? 하지만 진실이 사람을 살리는 줄 아느냐?
경호는 미소처럼 일그러진 얼굴로 고개를 떨궜다. 그 표정은 웃음도 울음도 아닌 무언가 깊이 부서진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건 이미 묻혀야 할 잿더미다. 도연은 한 걸음 다가갔다. 하지만 아버지,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해요. 아버지도, 저도. 경호는 고개를 저었다. 넌 아직도 모르는구나. 진실이라는 건 때론 더 큰 거짓보다 잔인하다. 내가 법정에 나가서 고백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유족들은 날 더 미워할 거다.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한 무능한 아비라고. 그리고 널 평생 죄책감에 묶어둘 거다. 전 이미 평생 죄책감에 묶여 있어요. 그래도 넌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진실을 꺼내는 순간 우리 둘 다 영원히 그 사고 속에 갇히게 된다. 바람이 불어왔다. 드럼통 안에 제가 소용돌이치며 허공으로 흩날렸다. 검은 조각들이 마치 까마귀 때처럼 작업실을 가득 채웠다가 천장 구멍으로 빠져나갔다. 도연은 무릎을 꿇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평생 짐을 지고 살라는 거예요? 경호는 담배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발로 껐다. 그리고 아들 앞에 쪼그려 앉았다. 처음으로 도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에는 3년 전과 똑같은 고통이 담겨 있었다. 짐은 원래 무거운 거다. 내려놓는다고 사라지지 않아. 다만 견디는 법을 배울 뿐이지. 전 견딜 수 없어요. 나도 그랬다. 매일 밤 죽고 싶었다. 경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죽지 않았어. 왜냐하면 언젠가 내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으니까.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경호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어깨를 잡았다. 3년 만의 접촉이었다. 가자. 여긴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두 사람은 작업실을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드럼통 안에서는 마지막 설계도가 재가 되어 무너지고 있었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남은 건 용서도 복수도 아닌 무너진 믿음뿐이었다. 하지만 어쩌면 그 무너진 믿음 위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이 자라날 수도 있었다. 아주 천천히, 고통스럽게,